중세성의 높은 벽과 깊은 해자로 둘러싸인 왕국에서 왕자를 둘러싼 권력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왕 루드비히 4세는 외형상 평온하고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날카로운 불안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왕의 심리 게임은 단순한 정치적 전략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치명적인 도박이 되었다. 성 안의 신하들과 귀족들은 매 순간 눈치와 계산 속에 살아야 했으며 한 번의 실수는 목숨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편 젊은 기사 프리드리히는 왕의 심리적 장난에 휘말리며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성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이 중심에서 자신의 도덕적 신념과 충성심 사이에서 깊은 내적 갈등을 경험했다. 프리드리히는 왕의 마음을 읽고자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자신도 모르게 음모와 배신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성의 어두운 복도와 숨겨진 방들은 단순한 건축물 이상으로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 욕망을 투영하는 장치가 되었다. 루드비히 4세는 귀족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들며 심리적 압박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 그는 연애와 사냥을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한 뒤 미묘한 암시와 모호한 명령을 통해 불안을 심었다. 사람들은 왕의 표정 하나, 목소리 한 톤의 생사를 가늠해야 했으며 어느 누구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다. 프리드리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 심리의 어둡고 복잡한 층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왕의 심리 게임은 단순히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 안 전체를 통제하고 사람들의 충성심과 공포를 동시에 조종하는 정교한 시스템이었다. 왕의 장남과 후계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암묵적인 경쟁, 왕비와 궁정 여인들 간의 은밀한 동맹, 그리고 기사단 내에서 번지는 소문과 음모는 모두 루드비히가 설계한 심리적 전략의 일부였다. 프리드리히는 자신도 모르게 이 게임의 말처럼 움직이며 점점 더 왕의 의도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데 몰두했다. 성 안의 밤은 특히 위험했다. 달빛이 벽을 타고 스며들며 긴 그림자를 만들고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드러내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프리드리히는 숨겨진 문을 지나 왕의 비밀 회의 장소를 몰래 관찰하며 왕이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의 치밀함의 경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그는 이 게임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심연을 드러내는 무대임을 깨달았다. 왕의 심리 게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치명적이 되어갔다. 작은 거짓말 하나, 사소한 실수 하나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었고 프리드리히 자신도 그 위태로운 균형 속에서 서서히 자신만의 결단을 내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한번 움직이면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 안의 모든 사건과 갈등은 이미 왕의 심리적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은 점점 더 제한되어 갔다. 프리드리히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왕의 심리 게임에 완전히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정의와 자신의 신념을 지킬 것인가. 그의 내적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인간의 욕망, 두려움, 권력의 본질을 목격하게 된다. 성 안의 그림자는 단순히 어둠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불안과 음모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었다. 프리드리히는 성의 깊은 안뜰에서 홀로 밤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다. 달빛에 비친 그의 그림자는 벽에 길게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는 마치 그의 내면의 혼란과 두려움을 시각화한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제 단순한 기사 이상의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왕의 심리 게임에 휘말리면서 그는 점점 자신의 신념과 감정,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시험받고 있었다. 이 성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권력, 두려움과 배신이 한데 뒤섞인 살아있는 유기체였다. 한밤중, 그는 비밀 통로를 통해 왕의 개인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서 왕 루드비히가 귀족들과 비밀 회의를 하는 모습을 몰래 엿볼 수 있었다. 왕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냉혹함과 계산이 깃들어 있었다.
루드비히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하고 공포와 희망 사이에서 균형을 잡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귀족들은 눈치를 보며 그의 의도를 추측했지만 어느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프리드리히는 왕의 심리적 지배 방식에 경외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분노를 느꼈다. 왕은 사람들을 단순한 도구로 취급하며 그들의 감정과 목숨을 하나의 게임판 위에 놓았다. 그러나 프리드리히는 알았다. 이 게임에는 숨겨진 규칙이 있으며 한번 잘못 움직이면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충성심으로 지켜온 모든 것이 시험대 위에 올려졌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프리드리히는 성 안에서 벌어진 또 다른 음모를 목격했다. 왕비와 그녀의 측근들은 은밀하게 권력의 균형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계산이 섞여 있었고, 프리드리히는 그 속에서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았다. 왕의 심리 게임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성 전체의 질서를 지배하고 인간 본성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었다. 다음 날, 성의 연회장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한 귀족이 사소한 실수로 왕의 심기를 건드리자 루드비히는 냉혹하게 그를 처벌했다. 하지만 그 처벌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공포와 긴장을 심어주는 전략적 행위였다. 프리드리히는 이를 목격하며 권력과 심리 조종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성 안의 사람들은 매 순간 선택과 판단을 강요받았으며 모든 행동에는 숨겨진 의미와 결과가 뒤따랐다. 프리드리히의 내면에서는 갈등이 깊어졌다. 그는 왕의 게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정의를 지키고 싶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분노, 두려움과 결단 사이에서 요동쳤다. 성 안의 긴장과 음모,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그를 압도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자신도 게임의 일부가 되었고 선택의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성의 그림자는 더욱 길게 드리워졌고 프리드리히는 숨겨진 계단을 통해 또 다른 비밀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왕과 왕비, 그리고 귀족들 간의 또 다른 심리적 교환을 엿보았다. 음모와 배신이 엉켜있는 그 장면은 그에게 인간 본성의 잔혹함과 동시에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프리드리히는 깨달았다. 이 게임 속에서 인간은 단순히 말과 행동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과 욕망, 의지까지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성의 낮과 밤은 서로 다른 세계 같았다. 낮에는 정교하게 꾸며진 의례와 격식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지만 밤이 되면 인간 심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그 속에서 권력과 배신, 사랑과 질투가 얽히고 설킨다. 프리드리히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인간성과 도덕적 신념을 끊임없이 시험받았다. 그의 심리적 갈등은 깊어지고 성 안의 모든 사건이 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프리드리히는 이제 결정해야 했다. 왕의 심리 게임에 완전히 종속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신념과 정의를 지킬 것인가. 그의 내적 갈등과 선택은 앞으로 성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며 모든 인간 관계와 권력 구조가 그를 중심으로 흔들릴 것이었다. 성의 그림자는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심연과 권력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울이었다. 프리드리히의 내적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고 왕의 심리 게임 속에서 필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밤, 성의 깊은 비밀방에서 그는 뜻밖의 증거를 발견했다. 오래된 문서와 편지 속에는 왕의 과거 결정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 전략이었음이 드러나 있었다. 사람들은 왕의 결정에 겁먹거나 감탄했지만 그 모든 것은 왕 자신과 그의 신하들이 의도한 그림이었다. 프리드리히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 성 안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왕의 측근들 사이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두고 은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고, 프리드리히는 그 중심에서 미묘한 균형을 지켜야 했다. 누군가 한순간의 실수로 왕의 분노를 사면 그 결과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표정, 행동, 심지어 숨소리까지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작은 단서 하나로 전체 상황을 예측해야 했다. 어느 날, 왕 루드비히는 성의 연회장에서 갑작스럽게 명령을 내렸다. 한 귀족이 과거의 실수를 은폐하려다 발각되자 그는 공개적으로 그를 꾸짖으며 잔혹한 처벌을 내렸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죽였고 프리드리히는 그 순간 인간 본성의 잔혹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권력의 위력과 심리적 압박은 단순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는 도구로 변모했다. 프리드리히는 이 모습을 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는 단순히 공포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왕의 전략을 분석하며 자신의 생존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성 안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왕과 귀족 사이의 갈등을 예측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의 내면은 끊임없는 계산과 감정의 소용돌이로 채워졌다. 두려움, 분노, 배신, 충성심이 뒤엉키며 그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시험받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성 안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비밀 통로와 은밀한 회의, 음모와 배신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드리워졌고 프리드리히는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선택을 신중히 고민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기사나 신하가 아니었고 성 안의 권력 구조와 인간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책임과 위험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결정이 성 안의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작은 실수 하나가 누구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고 의도치 않은 말 한마디가 권력 구조를 뒤흔들 수도 있었다. 그는 점점 더 인간 심리의 복잡성과 권력 게임의 냉혹함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위험을 통제하고자 했다. 그의 내적 갈등과 선택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의 서막이었으며 성 안의 권력 게임은 점점 더 치명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변해갔다. 프리드리히는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는 왕과 귀족들 사이에서 숨겨진 진실과 음모를 파헤치고 자신의 신념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그의 운명과 성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성 안의 그림자는 그저 어둠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권력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고 프리드리히는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자 했다. 이제 성 안의 모든 움직임은 그에게 달려 있었고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권력과 인간 관계를 뒤흔들 수 있었다. 프리드리히는 자신이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며 왕의 심리 게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전략적 판단과 감정 조절을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다. 그는 공포와 긴장, 배신과 충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성 안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심 인물로 서서히 자리 잡아갔다. 프리드리히의 계획은 점점 성 안의 긴장감을 극대화시켰다. 그는 왕 루드비히의 비밀과 귀족들의 음모를 하나하나 밝혀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과 위험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어느 날 그는 성의 깊은 회랑에서 우연히 들은 속삭임으로 인해 충격적인 진실에 다다랐다. 왕의 심리 게임은 단순한 권력 유의가 아니었고 이미 몇몇 귀족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내기를 하고 있었다. 프리드리히는 그 순간 자신이 성 안에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사건의 중심에 서야 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 안의 밤은 더욱 어둡고 무거웠다. 촛불이 깜박일 때마다 그림자는 벽과 천장을 뒤흔들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속마음과 숨겨진 의도가 드러났다. 프리드리히는 신중하게 움직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의 움직임을 의심했고 그의 계획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왕 루드비히는 그를 단순히 시험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 게임 속에서 프리드리히를 하나의 말처럼 이용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안 프리드리히는 공포와 결연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성안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최후의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결정의 날이 밝았다. 연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장식되었지만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프리드리히는 왕과 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고자 했다. 한 사람씩 과거의 음모와 배신을 드러내며 왕의 심리 게임의 본질과 그로 인한 피해를 보여주었다. 왕 루드비히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냉정하게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의 용기와 치밀한 계획은 성안의 사람들을 하나둘 설득하며 오래된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왕의 최측근이 프리드리히를 암살하려 했고 방 안에는 혼란과 공포가 휩쓸었다. 촛불은 흔들리고 사람들의 외침이 성 안에 메아리 쳤다. 프리드리히는 간신히 위기를 피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성 안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흔들렸다. 왕은 자신의 심리 게임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깨달았고 귀족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프리드리히는 이제 단순한 기사나 신하가 아니라 성 안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희생이 따랐다. 충성스러운 동료 중 일부는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고 성 안의 질서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졌다. 최종적으로 왕 루드비히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성 안의 권력과 심리 게임의 구조를 재정비할 수밖에 없었다. 프리드리히는 그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그의 내면은 깊은 상처와 고통으로 채워졌다. 인간 심리의 복잡함과 권력의 잔혹함, 배신과 충성심이 뒤얽힌 경험은 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는 이제 성 안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본성과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밤이 끝나고 성 안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그 속에 남은 그림자는 여전히 깊고 어두웠다. 프리드리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은 모든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본질을 드러내는 하나의 역사적 증거임을 깨달았다. 성 안의 권력 게임은 끝났지만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투쟁과 갈등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프리드리히는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며 비극적이지만 필연적인 성숙과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하여 중세 성 안에서 벌어진 권력과 심리의 싸움은 인간이 가진 욕망과 공포, 충성과 배신이 얽힌 역사 속 한 장면으로 남았다. 프리드리히는 살아남았지만 그가 남긴 흔적과 기억은 후대에 전해지며 성 안의 그림자와 인간 심리의 깊이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인간의 내면과 권력의 복잡성을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그날 밤의 사건은 끝없는 교훈과 성찰을 제공했다.